강관우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이번 주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 이제 주말마다 제가 전략 가지고 이제 찾아뵙는데 오늘도 이제 전략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드리려고 이제 시간을 좀 잡았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코스피 9,000 바라보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은 많아진다. 여러분 가지신 보유 종목 중에는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고 주변주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하고 전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분위기하고 다를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주도주 쪽에 가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빈곤감, 박탈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하고 또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생각인데,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저는 뭐 오늘 전략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이제 로봇주 관련되는 그 편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것까지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적으로 뭐 시장이 이런데 그래도 이렇구나라는 거를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시장 말이죠. 지금 이제 5월 말이고 바로 이제 이번 주 열리면 이제 6월 첫째 주에 이제 시장이 열리는 셈인데, 전 세계 1등입니다. 무려 연초 대비 101%나 올라갔습니다. 여기 나오는 차트를 좀 잘 보시면 우리나라 101%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훨씬 더 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크론, 샌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죠. 엔비디아도 있고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는 건데, 거기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아주 지금 엄청나게 이제 도약을 했기 때문인데,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16%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뭐 금년 초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코스피랑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훨씬 비싸기도 비싸고 돈은 덜 벌어대고, 그래서 뭐 너무 위쪽으로 가 있고, 정부에서 뭐 기대감을 쭉 집어넣고 뭐 국민성장펀드인가요? 6천억 완판 됐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지난주에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이벤트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돈 버는 회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브렌트입니다. 지난번에 뭐 이게 거의 80%도 넘고 뭐 90%도 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50%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미국, 이란 종전 합의 가능성, 이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지요. 다만 뭐 언제 진짜로 사인이 될 거냐, 이거는 시간을 좀 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거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냐, 그걸 반영해 가지고 지금 유가는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내려오면 어떨까요? 우리 시장은 좋습니다. 왜? 기름을 수입을 많이 해서 좋은 걸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미국의 뭐 전 세계의 고물가 압력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껏 올라갔던 금리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뭡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할인율로 쓰는 그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기업 가치가 가만히만 있어도 할인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게 약간은 시장에 일단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 코스피가 독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외국인들은 현물시장에서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나 이제 ETF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뭐 개인들까지도 팔더라고요. 이제 ETF가 홀로이 이걸 이제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제 위로 계속 쐈는데, 지난 주에는 뭐 조금 달라진 게 있었죠. 아무래도 28일에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갖다 좀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연기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좀 변화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핵심 질문 이번 주에도 뭐 여러분들 많이 가지실 수 있는 건데 뭐 제가 전략편하고 밑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편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최고치로 올라온 코스피 지금 정당한가 비싼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 쪽을 조금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PER, PBR 뭐 그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승 종목보다 지금 하락 종목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뭐 한 66% 정도의 종목군 밖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일부는 좀 따라가 줄 필요가 있는 주도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다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고 미국 이란 종전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어요. 뭐 차익 실현도 있고 리스크 관리도 있겠죠. 또 왜 수급이 계속 빠지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좀 체크해보고 국민연금 주식한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여기서 그냥 방어적으로 이렇게 한도를 올린 걸까요? 그것도 좀 따져보기로 하고요. 코스닥은 돈 6천억짜리 국민성장펀드 결성되고 완판됐습니다만은 다시 반락했다. 그래서 1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도주 순환매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도주 순환매는 뭐 대응 속도가 문제다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뭐 대응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어떡하자? 큰 거, 돈 잘 버는 데에서 좀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뭐 금요일 날도 그랬습니다만은 뭐 젠슨 황이 온다고 하죠. 대만에 이제 가서 행사를 하고 8월 이제 6월에 우리나라 초에 이제 오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금요일 날 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뭐 L자 들어가는 그룹 주가들도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 다들 보셨죠?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네이버까지도 잠잠하던 주가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많은 분들을 흥분시켰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살펴보고요.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ETF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크죠.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만 맞다고 하면 좋을 텐데 하루에도 뭐 고점에서 시작했다 밑으로 가지 않나, 밑에서 시작했다 위로 가지 않나 아주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이 투기적인 상품은 단기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6년 7년의 이익 상향세가 그동안 상당히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쭉쭉쭉쭉쭉 올라왔죠. 근데 여기 제가 ROE, 영업이익 이렇게 났습니다만 지난 주 대비 26년 변동이 없습니다. 마침내 기업이 상향하는 게 이제 멈췄나요? 27년 것도 뭐 겨우 영업이익이 4조 올라오는 정도로 전체로 ROE를 봤을 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6년 7년에 대한 시장의 이익 상향이 지금 일단은 멈췄다라는 거예요. 28년 거만 조금 올라왔네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지금 PBR, 선행 PBR 밸류에이션은 여기 있습니다. 1.95배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코스피 지수에서 가장 높은 선행 PBR을 보이고 있습니다. 1.95배. 와, 여기까지 갈 줄은 진짜 1년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그리고 ROE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ROE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렇다고 보니까 23%에 달하니까 2배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었는데 빨리 온 셈이죠. 1.95배니까 이제 많이 올라왔고 일부에서 이제 PER로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싸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요. 저도 뭐 일부는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8.35배까지 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10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한 9배 정도 언저리 가면은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랬습니다만 영업이익의 10%에서 10.5%를 공유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발동이 됐습니다. 또 현대차,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의 30% 내놔라, 뭐 더 내놔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그런 이제 지금 자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금년 이제 추정을 해 놨는데 이걸 온전히 다 봐줄 거냐? 제가 볼 때는 상향 요인도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영업이익을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그거를 아직 충분히 감안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감안한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렇게 26년 23.4%, 27년 23.3%에서 거의 뭐 한 5에서 10% 정도는 빼놓고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익은 상향되는 게 일단은 멈췄고 또 이익은 그 지금 우리가 추정한 것에서 약간은 빼줄 필요가 있는데 뭐죠? 밸류에이션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뭡니까? 금리입니다. 제일 위에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금리가 마침내 조금 꺾였습니다. 왜죠? 미국하고 이란하고 종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유가가 이제 조금 밀려 내려가니까 뭐 물가 부담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리 또한 최고치를 계속 이제 도전을 하다가 위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막혀 있던 금리가 이제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한테는 뭐 좋은 요인, 나쁜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이익은 멈췄지만은 금리가 내려면서 밸류에이션 상향 요소는 약간 열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 요인하고 조정 요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드린다고 하면은, 펀더멘탈 좋지요. 그리고 강세 요인을 보면 PER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저평가 구간, 이 언저리 아직도 속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많이 이제 순매도 해놨다가 최근에 숏 스퀴즈를 좀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선물 쪽에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많이 샀죠. 그래서 좀 환매수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가세해가지고 수급 요인들이 조금 개선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아주 큰 이제 요소입니다만은 미국이란 종전 가능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젠슨 황의 방안이 이제 6월 5일자로 이제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하고 다시 치맥 회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치맥 회동한 회사들 주가는 그 뒤로 알게 모르게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L자 들어가는 기업들도 엄청 올랐고 두산 쪽도 또 이야기가 있나 보죠. 거기도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직도 강세 요인들이 이벤트가 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지방선거가 이제 6월 3일 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어떻게 또 변곡점이 생길까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이벤트는 맞습니다. 오른쪽에 조정 요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은 좀 정체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ROE가 우리가 26년 7년에 23%대가 아니고 28년에는 20%로 내려온다. 이거를 꼭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고 선행 PBR 1.95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 사상 최고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대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ROE가 노멀라이즈 된다. 옛날 상태나 지금 상태 중간이나 그 위라고 해도 좀 노멀라이즈 되는 거를 머리에다가 꼭 넣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숫자 나오는 거를 100% 이렇게 다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저는 이 업계에서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있으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수치가 연말로 가면서 상당히 안 좋게 할인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비용을 왕창 깎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연중 내내 봤던 그런 숫자가 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100% 이거를 이제 액면 그대로 봐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얘기고 외국인들 현물 매도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별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은 좀 파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빴었는데 그나마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연기금을 포함해가지고 기관들이 좀 사 들어오는 게 조금은 이제 반가운 그런 국면이 되긴 됐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이제 저만 이렇게 항상 이 차트를 만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PBR이 1.95배입니다. 이 왼쪽에 빨간 선 이것만 보셔도 벌써 표준편차, 3표준편차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보통의 세상에서 3표준편차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얼마입니까? 거의 8,500 근처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생에 지금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표준편차, 3표준편차 밖으로 지금 뻗어나와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또 불리시하게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오른쪽 거 보는 거죠. 오른쪽을 보면서 지금 선행 PER은 그 평균에도 지금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8.35배니까 평균은 뭐 한 0.93 이 정도는 현재는 되는 거거든요. 최근 2년이 그렇습니다. 최근 한 10년을 되면은 한 10배 정도는 그게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최근 2년 정도는 뭐 평균은 조금 낮아져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마이너스 1 표준편차 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쌍국면이야. 평균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들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완전히 계절성이 완전히 순환성이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면 아까 말씀드릴 때 28년에 ROE가 더 올라갔어야 되죠. 28년에 영업이익이 더 올라갔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28년에 영업이익은 정체되어 있고 28년에 ROE는 26년 7년에 23%에서 20%로 지금 아직까지도 처져 있는 이런 컨센서스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저거를 다 봐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어쨌든 시총 상위가 지금 AI 랠리, 우리 시장에 이제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랠리죠. 이 랠리를 끌고 있다. 그래서 이 AI 랠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좀 쉽지가 않다. 심신이 고단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하락 반전된 금리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파란 걸로 된 미국 금리도 4.44%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고 10년물 기준입니다. 일본도 2.65%까지 이렇게 좀 고개를 숙였죠. 우리나라도 4.09%로 좀 고개를 같이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꼭 보셔야 되는 게 금리하고 우리 주식시장하고는 꼭 견줘봐야 된다. 특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5%를 넘고 5.0% 근처로 가면 상당히 위험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4.5%를 넘어서 6% 갔다가 지금 4.44%로 다시 이제 고개를 숙여서 4.5% 밑으로 내려온 게 천만 다행이다. 지금부터는 다시 금리에 대한 좀 기대감을 계속 시장이 이제 조화를 할 거다. 반기는 뉴스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반전이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상승 요인입니다.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5월 29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1.95배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이 최근에 뭐 변동성도 상당히 크죠. 장중 변동성도 뭐 큽니다만은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들어오고 나서 변동성이 더 커진 느낌이 좀 있지요. 그래서 상당히 커져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뭐 마켓 베타가 1.2나 1.3 이 정도였다고 했는데 최근에 조금 좀 더 커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2배 정도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2.5배 뭐 2.4배 이런 숫자를 여기다가 이제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ROE, 지금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금리를 포함한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가지고 구해본다고 하면은 2.4에서 2.5배 PBR로 가도 괜찮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건데 외국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이 39%가 약간 넘는 외국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생각도 좀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1.95배는 뭐 거의 이 마켓 베타, 우리 시장의 베타를 1.3배 정도 지금 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6.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기록했던 1.95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게 시장 베타를 지금 한 1.3배 정도 보면서 외국인들과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슬라이드의 최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보세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장세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인은 뭐냐? 원인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뭐죠?
시가총액의 66.4%를 이들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주가를 이들 회사가 다 올렸다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삼성전기, SK하이닉스, SK스퀘어 중간지주사죠. 플러스 현대차도 5사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뭐 글로비스도 있고 현대오토웨버도 있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또 날뛰는 데가 어디입니까? L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LG의 테크 관련해서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여기까지 이렇게 막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66.4% 코스피의 66.4%를 차지하는 이들 회사들이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그냥 쭉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지금 조금 후회할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좀 안 보고 있고 이 주도주에서 편성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삼성전자 요 4개 회사 비중을 보니까 제가 33.3%,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스퀘어 보니까 27.1%예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 그냥 단일 종목으로만 보면 거의 뭐 근접하는 얼마 이제 차이 안 납니다. 10% 안쪽으로 지금 이제 거의 근접해 있는데 지난 뭐 제가 이제 YTN 가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1시간 동안 한 게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 나왔던데 거기를 보니까 제목이 크게 떴어요. 하이닉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메모리 시장 좋아진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기대를 이제 받고 있는데 그때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근접하든지 추월하는 순간 조정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질문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뭐 아무래도 비메모리나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두고 봐야죠.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근데 그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금요일 날은 뭐 삼성전자가 HBM4가 아니고 HBM4E의 샘플을 이제 생산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뒤집어졌잖아요.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좀 강했다가 삼성전자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주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의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금은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K 증시다 이 점을 꼭 머리에 두시면서 이 중에는 꼭 몇 개는 가져가야 된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적어도 40~50%는 넣어놓고 가야 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돈 버는 회사 근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비중을 더 올릴 수도 있겠죠. 물론 삼성전자를 좀 덜 싣고 하이닉스를 많이 싣고 아니면 반대로 할 수도 개인의 취향 따라 이제 시장을 보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안에서 뭔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밸류에이션이나 이 인사이트는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편에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현대차나 LG 테크 관련 3사에 대한 제 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올라가는데 미국, 이란 종전 뭐 이런 좋은 뉴스도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분율 더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셔도 회색으로 표시됐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16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뭐예요? 3주 내내 현물 시장은 팔고 있다. 다행히 이제 녹색이죠. 선물 시장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좀 사 들어왔습니다만 자기들이 사 들어오고 싶어서 사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왼쪽 보세요. 선물을 계속 이렇게 밑방향으로 윗방향으로 걸어놨었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쇼커버성으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초에도 우리 시장이 강할 수 있다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쇼커버로 뭐 플러스 선물 쪽에서는 이제 플러스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고 또 ETF가 밀어붙이면 우리 지수는 많이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많이 사면 더 올라가겠지만 현물에서 안 사더라도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잖아요. 현물을 안 사고 선물을 사는데도 ETF에서 막 사재 끼니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머리에다가 넣으면서 대응 전략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은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올렸죠. 14.9%에서 20.8%. 뭐 사후적이지만 다행인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렸고, 뭐 이게 나중에 이제 6.3 지방선거 끝나고 하반기로 가면서 또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죠. 이게 진짜로 이제 잠재적인 매몰화가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딱 고정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당분간 시장을 뭐 지탱해 줄 수 있는 또 이제 하나의 우군이 생긴 셈이니까 시장으로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은 분위기가 다르죠. 코스닥 뭐 국민성장 펀드 6천억 완판 됐다고 했습니다만은 다시 쭉 내려왔어요. 왜죠? 제가 지난주에 이거 얘기했죠. 코스닥이 밸류에이션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옛날에도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Don't look back. 돌아보지 말아요. 코스닥은 한번 팔았으면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고 다시 코스닥을 사는 순간 뭐 모래처럼 이렇게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왼쪽 보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이 뭐냐면 빨간 게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올라가는 증감률 퍼센트예요. 여기 얼마입니까? 벌써 포워드 기준으로 250% 이 정도 좀 나오는 코스피인데 파란 거는 뭐예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익 늘어나는 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코스닥을 그렇게 저렇게 비싼 값에 많이 사야 될까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데 다른 이제 뭐 소부장이 됐든 뭐 조방을 했든 많이 내리죠. 원인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싸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플레이북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막 잘 하시면 좋은데 주도주를 지금 사는 장세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도주는 AI 메모리 기판주,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뭐 자고 남은 뭐 주가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또 관련되는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을 무시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 같이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이런 장은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장입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 때는 이익이 안 나면서 주가만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익을 제일 많이 내는 두 개 회사가 밀고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멈출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뭐 얼마나 연장될지 아직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지 말자. 항상 대응 영역으로 그 유연성을 가지고 좀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전략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